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경찰학 조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재시생들 그 다음에 처음 경찰학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찰학 합격 전략과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는 자리인데요.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는요, 다른 강사들처럼 자,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라는 커리큘럼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합격 전략을 상세하게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음이 메어져 가지고 마음이 문드러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노량진에서 공부하시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정말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잘못된 공부 방법, 너무나도 잘못된 공부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됐죠? 아니,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은 떨어지려고 발악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왜? 합격의 전략과 목표를, 방향을 정확히 정해놓고 공부해도 합격하기 어려운데 공부의 방향성은 1도 생각 안 하거든. 됐죠? 그냥 자기한테 편한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얇은 책, 강의 수 조금, 공부 방향, 기출문제 트렌드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됐죠? 얇은 책을 어떻게 하면 좀 얇은 책을 가지고 노력 조금 해가지고 합격할까, 이런 생각에 가득해가지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뭡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합격과 멀어집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됐죠? 이 강의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자세한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합격 전략, 즉 공부의 방향과 공부의 전략이, 이게 공부의 50%입니다. 노력하고 자식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됐죠? 공부 방향과 전략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떨어지는 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격 전략과 그 다음에 합격의 방향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요 기본 체계 하에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커리큘럼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올바른 방향성과 전략을 먼저 잘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칠판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이 22년도에 시험이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청 기준으로 역대 커트라인과 응시율을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다른 걸 볼 필요 없고요. 22년 1차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좀 높았죠. 22년도 2차 극악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쉽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쉽고, 이번도 24년 2차 많이 어려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25년 1차 시험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시잖아요. 당연히 내년도 25년 1차는 물론 자,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쉽게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24년 2차 때보다는 쉽게 출제가 될 거예요. 경찰학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도 1차는 올해 2차보다는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1번 제가 관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력을 미리 빵빵하게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23년 1차, 자, 요때가 23년 1차요. 이때가 가장 쉽게 출제가 했는데, 이때 뭡니까? 필기 1등하고 필기 꼴등이 필기 점수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력에서 등수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1번. 자, 다시 한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남경은 올해가 되기 전까지 내년도 25년 1차를 대비하신다면 남경은 한 38점 정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올해까지는 무조건 38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완성해 놔라. 두 번째, 여경은 컷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경 같은 경우에는 자, 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 안에 40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5년 1차는
체력에서 등수가 많이 갈릴 거예요.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합격 전력 관련해서 일단은 방향 설정을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찰학에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크게 두 단계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경찰학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정리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넣는 이해, 정리, 암기. 자, 요게 인풋 과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인풋 과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통 학원의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에서 인풋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해, 정리, 암기하는 단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학 책의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문풀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도 함께 풀고 실전 모의고사나 동영 모의고사를 풀어서, 자, 문풀 능력이죠. 자, 이걸 아웃풋 과정이라고 할게요. 아웃풋 과정의 학습, 문풀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결론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합격을 하려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경찰학 지식이 일반적인 평균 애들보다는 많아야 합격하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현우진, 수학의 현우진 강사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얘들아, 생각 좀 해.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아지는 거지. 공부는 조금 하고 아웃풋이 좋아지려고 바라는 건 그건 제정신인 사람들이니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은 합격을 하려면 머릿속에 들어간 경찰학 지식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두 문제 더 맞힐 거 아닙니까? 이게 1번. 두 번째, 아니 경찰학에 대한 지식과 내용이 머릿속에 완벽히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10개를 알아도 객관식 문제를 풀면은 10개 중에 5개도 못 맞춰요. 왜? 문제풀이 능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문풀 능력이 안 좋으면 공부한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뭡니까? 실전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실수하죠. 그래서 시험 다 치고 나서 보면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문풀 능력이 바보예요. 문풀 능력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틀리는 문제, 실수에 틀리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풋 과정, 자, 이걸 객관식 문제로 풀어내는 아웃풋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합격선 근사치 있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올해 24년 2차 시험의 결과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떨어지신 분들, 재시생분들 여기 많이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그 떨어지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시험 안 봤으면 올해 2차 시험에 떨어진 분들은 다 물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올해 2차 시험에 떨어진 분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1번, 시간 안배를 잘 못했습니다. 형사법 지문이 길었거든요. 형사법 다 풀고 났더니 시간이 모자라. 경찰학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찰학이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못 풀었다. 시간 안배 실패하신 분들. 두 번째,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실력 발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올해 경찰학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앞부분에 좀 있었습니다. 3번, 4번이요. 그래서 3번, 4번 문제 풀면서 와,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해서 멘탈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신미약 상태, 실력이 안 나오죠. 세 번째, 실수 겁나게 많이 했어요. 됐죠? 자, 올해는 24년 2차 시험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쉬운 문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쉬운 문제들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겁나게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수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결국 뭐가 핵심 포인트입니까? 이거죠. 지금 올해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나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시험 봤어. 이러면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충분히 충분히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경찰학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들어갔는데 대부분 뭘로 떨어진다? 1번 실수해서 떨어진다. 2번 시간 안배 잘못해서 떨어진다. 3번 멘탈 터져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뭘 대비해야 됩니까? 실수하지 않는 문풀 능력, 시간 안배가 가장 잘 되는 문풀 능력, 시험 문제가 어렵건 쉽건 관계없이 절대 멘탈 터지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풀 능력 되셨나요? 이 문풀 능력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시험 치고 나서 결과 가지고 평가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즉 문풀 능력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합격하려면 이것도 탄탄히 잘 되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뛰어난 시간 안배 잘 되고 절대 실수하지 않고 멘탈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간에 절대 멘탈이 터지지 않는 객관식 문제풀이 요령이 있다고요. 요령이. 시험은 요령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됐죠? 알아서 완벽하게 알아서 맞추든 찍어서 맞추든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게 객관식 시험의 본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완벽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어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평생 경찰학만 공부해도 완벽한 실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적당한 부분은 요령으로 채워가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결국 애들이 실수 많이 해서 떨어지고 이러는데 뭐예요? 그 어떤 강사도 객관식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 푸는 방법을 아무도 강의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시간 안배 때문에 애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시간 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공부를 하면요, 머릿속에 들어간 경찰학 지식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됐죠? 그러니까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이 객관식 문제풀이 요령, 문제풀이 요령 스킬, 요령과 스킬, 시간 안배하는 요령과 스킬,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품,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요 문풀 능력만 탄탄히 돼 있어서 맞출 수 있는 점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떨어지신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 먼저 1번 틀린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제가 지방까지 다니면서 거의 200명 가까이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떨어지신 분들 시험지 갖고 와. 그래서 저랑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최소 제가 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200명 넘는 분들의 상담을 했어요. 경찰학 객관식 문제 분석해 가면서 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 떨어지신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1번 올해 문제가 어려웠죠. 그래서 1번은 자, 이건 교재에 없었어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교재에 하나도 없는 거야. 됐지? 이렇게 교재에 없거나 자, 이걸 내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 없거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 자, 요게 한 4-5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 뭐예요? 당연히 다 틀렸겠죠. 아니, 아는 것도 실수죠. 겁나 틀리는데 난생 처음 보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되셨어요? 자, 두 번째는 공부도 했어요. 교재도 있고 공부도 했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실수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실수로 틀린 문제가 애들이 대부분 평균 떨어진 애들의 평균이 7개에서 8개예요. 됐습니까? 결론 뭐예요? 제가 거짓말한지 보라고요. 지금 떨어진 분들 다 똑같잖아요. 이거네. 됐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되셨나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공부 안 한 게 4-5개가 나왔고 내가 40문제를 풀면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가 7-8개가 되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이 안 되는 거라. 되셨나요? 답이 나왔잖아요.
자, 뭡니까?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교재 없거나 공부 안 한 내용이 4, 5개 나오면 안 돼요. 됐죠? 2개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경찰학은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전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책에 있기는 불가능해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되셨나요? 이거를 절반 정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절대 합격할 수 없죠. 그래서 요게 2개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럼 몇 점이에요? 4개 틀리는 거죠? 90점. 여경, 서울청 합격 점수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경도 이렇게만 하면은 합격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높은 여경이어도.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그럼 답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교재에 없는 내용이 내가 공부하고 준비해 들어간 그 내용이 남들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인풋의 양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합격을 하고 싶으려면. 됐어요? 자,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실수하지 않고 문제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됐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어떤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도 실수하지 않고 문제 풀어내는 객관식 문제 풀이 능력, 요령과 스킬이 있어요. 그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래요. 그럼 그게 되겠나요? 대부분의 애들이 다 이렇게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잘 해놓으면 웬만한 경우 다 애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제 강의 듣지 않는 아이들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이랬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3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된다. 시간 안배 잘해야 된다. 멘탈 터지면 안 된다. 근데 이 3가지가 뭐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3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멘탈 털리죠. 어떻게 끌래?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죠. 실수 겁나게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고 빨리 풀면서도 정확도를 높이면서 플러스 문제가 쉽건 어렵건 설사 내가 멘탈이 터져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계적으로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문풀 요령과 스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뭡니까? 내 몸 안으로 탑재시켜야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든 합격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남들이 공부하는 내용보다 조금 더 양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20문제 체제, 과거 20문제 체제에서는요, 중요한 것만 내도 20문제를 충분히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배가 됐잖아요. 이제 경찰학 40문제 체제에서는 중요한 것만 내서는 20문제를 못 채워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 책의 구석탱에 있는 것, 책에 없는 것, 이런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잘못하는지 아시겠죠? 이 2개를 잡아야 합격하는 건데 이거 양을 좀 늘리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요 문풀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반대로 공부하잖아요. 됐어요? 대부분 뭡니까? 기본서 두꺼워 버려. 얇은 책, 요약서, 서브노트 이걸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자,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가 하나도 없어요. 제 강의를 들었던 애들은 제 책에 있습니다. 쉽게 보고 이거 4번. 작년 경우 행정응원 제 강의를 들었던 제 책에 있어요. 애들 쉽게 맞췄습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 시험 끝나고 행정응원이 뭐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됐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합격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됐죠? 얇은 책을 가지고 강의 좀 적은 강의 수 2개월 만에 끝내주는 강의 수 최대한 적은 거 이걸 듣고 합격해 봐야지.
이거의 기본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속마음이 뭐예요? 남들보다 어떻게든 간에 조금만 노력을 투자해서 합격해 봐야지. 이거 아닙니까? 이건 공부예요, 공부. 그런 썩은 생각으로 기본이 잘못됐잖아요. 됐죠? 남들보다 더 공부해서 더 많이 알아서. 왜? 내가 좋은 경찰이 되려면 경찰학에 있는 여기 있는 지식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공부하려고 하시고 양을 늘리시라고요. 이랬습니까? 자, 일부 강사님들이 요약서에 있는 것만 알아도 합격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실수를 겁나 하거든. 아니, 양을 늘리면 실수를 해도 돼서 틀리는 문제가 좀 늘어나요. 이랬나요? 근데 양을 줄여버리면 실수를 하나도 안 해야 돼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랬었나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남들보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 기본서에 있는 정도는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꾸 요약서 써본노트 좋아하지 말라고요. 되시겠나요? 왜냐하면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 이게 본질적 차이예요. 주관식 시험은요, 서브노트를 가지고 요약서 가지고 공부해도 됩니다. 왜? 주관식 시험은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45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쓴 내용이 되게 질이 안 좋고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도 절반은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요. 요약서가 중요해요. 왜? 외워서 쓰는 거니까. 근데 객관식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40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객관식은요. 과거에 봤던 경험과 느낌으로 찍을 수만 있어도 돼요. 많이 보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죠. 넓게 본 사람이 유리하죠. 많이 본 사람이 유리하고 넓게 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랬습니까? 그래서 경찰학의 양은 방대해. 기출문제 트렌드도 바뀌었어.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을 줄입니까? 점수도 줄여 나와요, 여러분들. 됐죠? 제발 부탁인데 제 기본서에 있는 정도의 양은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적정량은 하셔야 돼요. 되시겠나요? 자, 두 번째 문풀 능력입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문풀 능력. 다시 한번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문제풀이 방법 요령이 있다고요. 시간 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멘탈 터져도 점수가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멘탈이 안 터졌을 때와 똑같이 점수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풀이 방법이 있다고요. 요령이 중요하다고요. 됐죠? 요령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요령 때문에. 요령만 잘 했으면 시간 안배 됐고, 그러면 멘탈 안 터졌고, 그러면 실수를 덜 했습니다. 실전은요, 무조건 요령이에요. 무조건 요령. 그래서 이 요령을 나만의 노하우가 담긴 확실한 문제풀이 방법, 객관식 문제풀이 방법에 알고리즘과 로직이 있다고요. 객관식 문제풀이 방법의 알고리즘과 로직을 확실히 정리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걸 내 몸에 탑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가 훨씬 양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한다? 이거는 강의수 적은 거,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풀이 요령은 한 번 생각하면 디립다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디립다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립다 풀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24년 2차 시험 끝나고 각종 커뮤니티에 다 들어가 보세요. 다 어떤 말이 나와요? 이럴 거면 기출문제를 왜 풀었는지. 진짜예요. 요즘 이게 24년 2차만 그런 게 아니라 24년 1차, 23년 1차 다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를 10번 풀어본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왜?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됐죠? 기출문제를 한 번도 안 푼 사람은 합격을 했어요. 왜? 기출을 안 풀었기 때문에. 되셨나요? 자, 이런 현상이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떨어지신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24번 문제. 자, 경찰청장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법에는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그게 맞는 질문이 나왔다니까. 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은 연임할 수 없다. 기출에도 있어요. 기출에 있어요. 기출이 여러 번 나왔어요. 중임할 수 없다가 맞지 연임할 수 없다는 틀린다. 그래서 24번 문제를 푸는데 수험생들이 보고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임할 수 없는데 연임이 불가능해? 틀렸네? 땡! 맞았어요 그거. 맞았어요. 이 사람이 기출을 안 풀었다면 이거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출을 받기 때문에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되셨나요? 왜 그래요? 그렇죠. 문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풀 능력이 없으면, 잘 들어요. 문풀 능력이 없으면 기출문제를 풀면 풀수록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이 문풀 능력을 탑재하고 풀어야 된다고요. 이 문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어 제꼈으니 24년 2차에 나왔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연임 불가능해 그 문제하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출문제는 다른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인데 비슷하니까 똑같은 문제로 생각해서 기출문제 본대로 풀거든. 문제는 다른데 정답이 맞겠니? 이런 현상 발생한다. 왜 그래요? 이 문제하고 그 문제가 다른지를 몰라요. 왜? 문풀 능력이 1도 없으니까. 명심하세요. 문풀 능력이 없으면은 기출문제 푼 건 독이에요. 독이라고요. 독어랑 똑같아요.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면은 합격에 아주 좋은 보약이 되는데 이렇게 문풀 능력 없이 기출문제를 풀면요. 이렇게 독이 된다니까요. 기출문제집에서 봤기 때문에 틀린다고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말 이랬습니까? 근데 뭡니까? 이건 전혀 안 하죠. 이거 전혀 안 하고 자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네, 엉뚱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기출문제를 풀어 제낍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 것도 실전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몇 번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요즘 기출문제 경찰학만 그래요. 형사법, 헌법하고 경찰하고 동일선상, 경찰학하고 동일선상에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됐죠? 자,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자, 시험 개편된 이후에 경찰학 출제 트렌드는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왜? 출제자가 바뀌었으니까. 과거에는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현직 분들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교수님들이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문제의 질이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자, 몇 개 써놨는데요. 첫 번째, 옛날에는 조문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거의 80%였습니다. 최근에는 조문 암기형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옛날에 이게 80%였는데.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변경됐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기출문제를 풀건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를 듣건 간에 다 경찰학 강의 다 똑같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바꿔냅니다. 숫자 바꿔냅니다. 됐죠? 계급 바꿔냅니다. 학자 이름 바꿔냅니다. 학자 이름 외우고 숫자 외우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외우고 계급 외워라. 자, 올해 24년 1차 올해 24년 2차 문제 보세요. 문제 보라니까요. 숫자를 바꿔서 틀리는 지문 단 한 지문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지문이 엄청 많았어요. 계급 바꿔낸 지문 단 한 지문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바꿔낸 지문 올해 딱 한 개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이걸 바꿔내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제 이런 거 안 바꿔낸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출제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현장에서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숫자 외워라 뭐 외워라 계급 외워라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혈안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전혀 다른 포인트로 출제되니까 점수가 엉망이죠. 이랬나요? 지금 제가 앞으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 방향과 전략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법 문제 비중이 올라갔죠. 올해 8문제 출제가 됐어요. 되셨나요? 제 강의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야, 행정법을 왜 이렇게 많이 강의해? 봐봐.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점수가 낮은 분들의 공통점 뭡니까? 행정법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 왜? 요약서니까. 됐죠? 요약서니까 판례는 한 개도 없어. 행정법 좀만 대충 갖다 놨어. 그러니까 판례는 올해 나왔잖아요. 부관도 판례 문제였고
무효와 취득, 행정의 무효 취득 판례 문제였습니다. 국가배상법 판례 문제였고요. 이랬습니까? 그래서 9급 수준의 행정법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애 한 명이 그냥 야 행정법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이래버리면 그게 달콤하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거기 우르르 쏠려가요. 그래서 강의 수 적은 거 듣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몸이 편한 게 중요합니까? 실전에서 점수가 중요하지. 행정법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다 해놓으셔야 돼요. 행정법 비중이 8문제면 되게 높은 거죠. 강론보다 비중이 높아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론과 이해 중심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 올해 사례형 문제 4개, 사고형 문제 4개, 8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론, 이해, 사고력, 이해 중심의 문제가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강론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시험 개편 되기 전에는 강론이 50%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 15% 6문제죠. 그 범위를 안 벗어나요. 되셨나요? 자, 요게 정리하면 최근 우리 경찰학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뭐예요? 기출문제를 씹어 먹을 정도로 완벽히 풀었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됐어요? 기출문제에서 안 바꿔낸 거 바꿔내고,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사례문제나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기출에서 잡히지 않는 이론, 이해 중심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랬나요? 물론 기출문제 과거 스타일 같은 문제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바뀐 지금 여기 일반행정법은 뭐예요? 기출이 없겠죠. 22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 기출이 거의 없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기출을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출을 풀되,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기출이 중요합니다. 근데 기출을 풀되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그렇죠. 문풀 능력을 확실히 잡아두고 풀어야 된다. 문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야, 기출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부한 건 다 망해버려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22년도 시험 과목 개편되면서 이런 출제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답이 나왔네. 뭡니까? 옛날 기출보다는 최근 기출을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사라 모델 3번 문제 있죠? 그 사라 모델 3번 문제 어려워서 다 틀렸는데 애들이 그것도 23년 1차 최근 기출이죠. 23년 1차 기출을 변형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뭔다? 최근 기출, 시험 개편 이후에 최근 기출을 잘 봐야 된다. 특히 경찰 간부,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죠. 객관식 문제 풀이 방법을 확실하게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풀면 기출문제 푼 건 올해처럼 독이 됩니다. 기출을 받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말이 뭐냐면요.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기출이 알파.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찰학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옛날 얘기, 옛날 할아버지 담배 피던 얘기 하는 거예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출을 센스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세요. 기출은 중요하지만 보고 같은 거다.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잘 먹으면 정말 좋지만.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향성은 남들보다 조금 더 양을 늘려 공부해야 된다. 왜? 암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눈에 많이 바른 사람이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객관식 구조입니다. 두 번째, 자, 객관식 문제 풀이 요령, 실수하지 않는 방법, 시간 안배 잘하는 방법, 그 다음 멘탈 터져도 얼마든지 멘탈 안 털렸을 때와 똑같이 점수가 나오는 문제풀이 능력. 이 두 개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합격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전략과 방법과 목표치 설정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자,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재시생들 기준이에요. 자, 올해 자 24년 2차 시험 보시고 결과가 안 좋으신 재시생분들을 위한 컬입니다. 이분들 내년 1차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심화 이론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9, 10월이에요. 25년 1차 대비 재생 기준. 자, 9월, 10월에는 심화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심화 이론 강의에서 뭐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재시생들은요, 대부분 문제가 뭡니까? 문풀 능력이 안 돼요. 실수로 막 경찰에서 7, 이렇게 틀리거든요. 구조적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문풀 능력을 키우려면요,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런데 자, 머릿속에 내용을 집어넣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인 인풋 과정, 그 시간을 줄여서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기본기가 약하면 기본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재생분들은 기본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시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머릿속에 된 지식을 많이 만들어서 가시라고요. 그 강의가 심화이론 강의고, 심화이론 강의에서는 총론 강론의 심화이론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모든 책에 다 없었죠. 근데 뭡니까? 우리 시험 개편되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행정조사 기본법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론 파트도 특히 범죄학 파트 이론도 과거 책에 없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하셔야 될, 보통 교재 없지만 요즘 출제 트렌드상 낼 만한 논점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총론 강론 합쳐서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정법만 따로 뽑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요것만 잘 해내셔도 8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행정법 약하신 분들 심화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 직전도 마찬가지지만 법령이 개정된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 근데 앞으로도 개정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정될 내용, 앞으로 개정될 내용들 다 정리해서 개정 법령들도 쫙 정리할 때 이게 좀 양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 이론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핵심 요약 정리하고 기출문풀 풀어주는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1월, 2월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최종 정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11월, 12월에 하는 기출문풀 강의요,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죠? 뭐라고? 이때 다 해줍니다. 시간 안배 잘 되고 실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멘탈 터져도 점수에는 변함이 없게 객관식 문제를 푸는 로직, 알고리즘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더 빨리 그 다음에 실수를 적게 하면서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요 객관식 문제풀이 요령 요거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총강론 핵심 파트 요약 정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아주 오래된 기출은 이제는 한 번 정도만 푸시면 돼요. 자, 최근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들을 총정리하면서 씹어 먹을 정도 단계까지 함께 풀어볼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1월, 2월입니다. 1월, 2월 동영 모의고사 최종 정리 들어가는데요. 자, 동영 모의고사도 우리가 학원에 와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도 풀 거고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올 말에 최신 모의고사 문제집을 낼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모의고사 문제집을 제가 낼 텐데, 저는 원래 모의고사 문제집을 안 내려고 했어요. 왜? 모의고사는 학원에 와서 실전처럼 똑같이 시간 재면서 푸는 게 가장 좋거든요. 되시겠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책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냈느냐?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숫자 안 바꿔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자, 언론중재법 7을 바꿔낸 게 아니라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이거 바꿔냈죠. 자, 출제 포인트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숫자도 거의 안 바꿉니다. 이제 계급도 잘 안 바꿔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 그럼 앞으로는 최근 출제 트렌드 이렇게 봐가지고 옛날에 바꿔냈던 계급, 학자 이름,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주로 바꿔내는데 어떤 걸 바꿔낼 거냐.
됐어요?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잠을 갖게 해드리려고 과거 기출문제와 완전히 다른 출제 포인트로 최근의 경향에 맞게 객관식 문제집을 모의고사 문제로 낼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풀 거예요. 모의고사도 실전 모의고사도 실전처럼 와서 풀고, 그 다음에 최신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자 포인트가 바뀐 부분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 강의에서는 주요 암기 사항들을 총 정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암기로만 푸는 문제가 안 나오냐? 나와요. 암기로만 푸는 문제도 나오고 2에서 4고로 푸는 문제도 나온다고요. 추정차 금리 장수 이거 100% 암기 사항이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전히 위원회라든가 또는 자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 암기 사항들을 뭐 숫자가 됐건 위원회가 됐건 이런 암기 사항들을 총 정리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월 2월 동영모의고사 실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년도 1차를 대비하시는 재생분들은 이렇게 커리를 따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기본 이론반은 여기 25년 2차 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써놨는데 25년 2차 대비하시는 분들도 포함하고요. 25년 1차 대비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들 만약에 내가 7월 8월 달에 기본 강의 들으면서 자 시작을 했다. 자, 그러신 분들은 7, 8월 달에 총론 기본 강의를 들으셨죠? 그래서 자 9, 10월 달에 강론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11월, 12월에 심화 이론과 마찬가지로 기출 문풀 그 다음에 1월 2일에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 이거 듣고 11월, 12월 기출 실전 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뭘 못 듣게 돼요? 심화 강의를 못 듣게 됩니다. 근데 심화 강의는 안 들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론 강의할 때 개정법령 다 정리해 드릴 거고 여기서도 행정법 강의가 이루어지고 총론할 때도 자 행정법 강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는데 하지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촬영을 해서 무료 특강으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양이 많잖아요. 자, 이 무료 특강 강의에 빠진 심화 강의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요건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7, 8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7, 8월 총론 들으셨으니까 9, 10월 달에 강론 기본 강의 들으시고 조금 빠진 부분 무료 특강으로 좀 동영상을 보강하시고 기출 실전 목으로 가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9, 10월 달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나는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 한번 합격을 노려보고 싶다라는 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9월, 10월에 강론 기본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강론 기본 강의는 자 뒷부분 강론부터 시작합니다. 강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2라고 되어 있죠. 행정법도 이루어지는데 여기 행정법에서는 자 경찰행정법 중에서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구제법까지 그래서 행정절차법부터 경찰행정구제법까지를 나갈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경찰학 강론입니다. 그리고 자 11월, 12월에 기본 이론 총론을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총론 기본 강의 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법 1을 또 나갑니다. 자, 여기서는 경찰행정법, 행정법의 기초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러시면 1회독이 되는 건데 양이 안 많다고 했어요. 요 사이에 똑같이 요때나 요때 양이 안 많아요. 무료 특강으로 올려드리는 테마 강의를 들으시면은 1회독이 4개월 만에 완성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가느냐. 어차피 속성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월, 2월에요. 2개를 병행하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기출 강의와 그 다음에 실전 모고요. 요 강의
요 강의가 11월, 12월, 1월 2일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1월, 2월 달에 같이 소화하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기출 강의는 제가 객관식 문제 풀이 방법, 그 요령, 그거 위주로 들으시고 나머지는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커리대로, 이건 뭐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실전 보고대로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강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월, 2월 그리고 3월 초까지 있잖아요.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9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데 25년 1차를 대비한다. 이러시면은 요거 듣고 그리고 1, 2월, 3월 초까지 기출과 실전 보고 문풀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리고 25년 2차 대비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9월, 10월 기본이론 강론, 11월, 12월 기본이론 총론, 그 다음에 1월, 2월 기본이론 다시 똑같이, 그러니까 기본이론은 매월 깔립니다. 그래서 2개월은 총론 강의, 2개월은 강론 강의, 총론, 강론 이렇게 진행되니까, 자, 요건 이제 4개월치 들으시면 1회독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서 2회독 또 반복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기출문제 개강하면은 기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실전 보고 강의를 들으셔서 25년도 2차 시험을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커리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 커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에다 질문을 달지 마시고 제 카페가 있습니다. 제 카페가 네이버에 조연경찰학이라고 치시면, 자, 제 경찰학 카페가 나오니까 이 카페에다가, 자, 커리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존이라고 제 유튜브가 있는데, 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 라이브 방송한 게 있어요. 라방한 게 있습니다. 그 라방은 여러분들처럼 시험 최근 출제 트렌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방도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지. 그다음에 여기 제 라방에는 합격자가 꼭 나와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도 제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제 유튜브에 있는 라이브 방송, 가장 최근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두 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자,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나 심화에서 다루는 제 경찰학 기본서에 관한 소위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은 강의에서, 강의 시간 첫 OTC를 말씀을 하고, 뭐 제 교재는 이렇게 표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에 있는 내용들, 그 복잡한 내용들을 일단 다 그림으로 제가 요약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항상 요거 정리하고 바로바로 기출 OX 해보시라고 이렇게 보조단에는 기출 OX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시험이 사법고시예요? 행정고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보같이 멍청한 짓만 안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면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정말 바보 멍청이같이 하면 안 되는 짓만 쪽쪽 골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시험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불합격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전혀 공부 방법이 달라져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유형의 경우를 없애고, 두 번째 많이 떨어지는 유형을 없애고, 세 번째 많이 떨어지는 유형을 없애.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올해 제가 다른 카페도 많이 들어가 보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 이 학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막 3년씩, 2년씩 했어요. 근데 경찰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60점인가 나왔어요. 여경인데요. 이분이 60점 나왔는데
다시 풀어봐서 복귀해 보니까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무려 8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만 다 맞췄어도 합격이잖아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 여학생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기본, 저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다른 카페에서 본 얘기라고요. 선생님, 기본 강의 다시 열심히 듣고 다시 책 정리 잘하면 되겠죠? 헐. 지금 뭐예요? 인풋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어내는 문풀 능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인풋을 다시 한대. 이게 말이 돼? 이게 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되셨나요? 두 번째, 자, 이거 작년에 본 카페에서 본, 다른 카페에서 본 얘기입니다. 선생님, 행정법이요. 행정법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행정법을 선임책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 강사는, 아니, 다른 강사 책을 봐.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책만 봐도 충분해. 근데 그 강사님 책은 요약서예요. 행정법의 내용이 대거 빠져 있습니다. 이 학생, 제가 한번 봤어요. 올해 시험 보고 똑같이 행정법이 너무 많이 틀려서 떨어졌습니다. 되셨나요? 답이 나왔잖아요. 객관식 시험의 본질이 뭔지 잘 보시라고요. 머릿속에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풀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약서를 보지 마시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똑똑하신 분이면 강의 수 적어 들어도 되고요. 요약서 봐도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강의를 해드려도 이해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책을 자세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자기는 능력이 이렇게 낮으면서 꼼꼼하게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자, 요약서 가지고 설명 조금 있는 강의 듣고 합격을 바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란들 강의 수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그냥 뭐 일주일 만에 강의 끝내고 싶어요. 편하잖아. 근데 그런 구조로는 합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커리를 어떻게 딸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의 전략과 방향성과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문제점인지를 정확히 알고 분석해서 거기에다 해결책을 반드시 갖고 이렇게 공부하면 꼭 합격하겠구나, 합격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믿음 있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들으면 되겠지, 객관식 기출문제 풀면 되겠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무조건 학습 전략과 방법이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고. 자, 합격 전략 커리큘럼 설명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건 카페를 통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